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입니다. 네오위즈가 9월 19일 피의 거짓을 출시하는데요. 여기서 피노키오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등장하고 적들도 AI 로봇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윤리와 보안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장묵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AI 보안 전공의 강장묵 교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주인공 피노키오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속 AI를 주목하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게임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해 거짓은 자동인형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폭주해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페토의 부름을 받은 자동인형 피노키오가 폭주인형들을 해치우면서 이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원작 동화처럼 피노키오가 인간 소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피해 거짓에서는 이것을 위대한 약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위대한데요? 예. 예.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를 로봇을 제조할 때 그 예. 인공지능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예. The Grand Covenant is a set of absolute commands imprinted on puppets when they are made. First law. All puppets must obey their creator's commands. Second law. A puppet may not harm humans. Third law. A puppet protects and serves humans and the city of Krat. Fourth law. A puppet cannot lie. I've told you about the laws engraved upon every puppet. 여기서 미국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영화 아이로봇의 원작 소설을 쓴 분으로 이분이 유명하시죠? 이분은 로봇 3원칙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로봇 3원칙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에서 빠짐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건데요. 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4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재미나게 0원칙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원칙은 기본적인 거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은 무조건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은 제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제3원칙은 제일 원칙과 제2원칙에 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네. 마지막입니다. 로봇은 인류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데 위험에 처한 인류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 같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일반적이고 큰 말씀은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거나 네. 적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요즘 AI 발전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게임 속에서 로봇이 폭주하는 일이 그냥 마냥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현실로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점점 피부에 와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랑 그 결과, 이거를 인간이 모르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공포를 뭔가 짚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해드린 그 아시모프 로봇 3원칙, 그리고 피해 거짓 속의 위대한 약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설계 맹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지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능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우리죠. 네. 사람. 근데 앞에 artificial이라고 하는 인공자가 붙었어요. 인간이 만든 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만든 거예요. 지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식하고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지능의 수준에서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인간을 그대로 닮았어요. 인간을 모방하다 보니까 인간의 흠결, 네. 인간의 약점, 인간의 나약함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지능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모습, 비합리적인 모습, 편견 같은 거, 네. 빨갱이 이런 말도 있고 좌파, 우파 이런 말들도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빈도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그러한 것들에 편향된 어떤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말을 했지? 그걸 알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결과가 딱 없어 행동을 했는데 때로 잘못한 것도 했고 뭐 또 너무 냉정하게 하기도 했어요. 옳게 했는데 너무 냉정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니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 그래요. 아, 얘가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히든 레이어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어져서 이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설명 가능한 AI라는 기술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오류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그걸 다들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발전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테슬라가 이족 보행 로봇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일부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신들 앞에서 인간 기자들과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모방하는 걸 넘어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초지능,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게 앞서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던 인간은 불합리적이고 언제나 이성적이지만은 않은 존재다. 그런 특성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인공지능에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모방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냐,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오류가 어디서부터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할지 그 규모와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회의론, 과연 인간을 모방한 AI 로봇이 안전성을 과연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난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선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서 요거를 좀 절차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인공지능은 지능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 책들이 되게 바람직한 책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같은 거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일이죠.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한테도 그렇게 좋은 교과서를 줘야 되는데 그 좋은 교과서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는 학습 데이터 셋이라 그래요. 학습 데이터 셋. 러닝 데이터 셋인데 이런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그 데이터 셋에는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 정답이 없는데 네. 인공지능은 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죠. 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 지도 학습이라 그래요. 지도해 학습.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뭔가 바른 정답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랜덤하게 있는 그냥 문제를 가져다가 한번 풀어봐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잘 맞출까 하면 보통 최근 인공지능은 95% 정도의 정확도가 나와요. 오, 높네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98%, 뭐 99%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100%라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은 100%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인공지능 역시도 100%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공지능이 100%라고 믿을 때부터 굉장히 큰 오류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Welcome to Hotel Krat. 그 불안전함의 연장선으로 생각해보면 거짓말도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 예. 그리고 내가 양보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예. 것도 하고 예. 특히나 선의가 붙으면 그 예. 거짓말은 되게 미덕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피해 거짓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피노키오가 원작 동화처럼 게임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이게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거짓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진짜로 활보를 한다. 그러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네.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의 일부 기능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드론이 날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또 그전에는 이라크라든지 이런 이란 같은 데에서 미국이 프레디터 같은 것들을 띄워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걸 죽였던 조종사가 마치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드론만 보셔도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드론의 머리잖아요. 네.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다, 아군이다 해서 사람을 죽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부지부식죽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 드론이 날려가서 죽이는 것 같아서 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 흉악범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제 다 잡아놓아야 돼, 막 혼내야 돼, 막 세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하기 힘드니까 로봇이나 드론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기계에 의한 인간의 어떤 피해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어요. 예, 인공지능이 그래서 보안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이 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상당히 큰 규모의 이런 대학원으로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Je te fais parfois, mais je veux bien. 이게 선의를 가진 상태에서 사람이 거짓말해도 그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이라는 거를 기계가 판단을 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섭죠. 예. 그렇다면 거짓말의 조건으로 과연 기계에게 선의라는 조건을 과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선의를 우리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여기 다 앉아서 아마 시청자들도 함께 막 댓글 한번 남겨볼까요? 선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또는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선의가 무엇일까요? 한번 인터뷰에서의 선의는 또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봅시다. 하면은 정말 많은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에서 선의가 무엇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거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일종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방송 중에 죄송한데 이게 선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수를 올리면 안 되고 또 진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이것도 약간 좀 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은 좀 예의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정장을 입지 않는다든지 옛날 땐 그렇잖아요. 지금 요걸 올리는 걸 마신 게 선이냐 아니냐는 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1과 10 사이에서 한 5 정도로 점수를 매깁시다. 자, 그 다음에 이분과 나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좀 말을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조심할 표현들,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편견을 준다든지 약자를 어떤 공격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선의가 있다면 그거를 감싸면서 인터뷰를 해나간다면 이건 선의로서 플러스 10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친구가 비록 실수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이 방송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뒤집고 스탑하고 경찰을 부르고 막 이러면 이제 이건 약간 선이라기보다 의도 있는 악이니까 마이너스 5점을 주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에서는 코딩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코딩. 라벨링을 주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라벨링 점수를 했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점수를 줬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정성적인 거잖아요. 어떤 선의가 무엇이다라는 것. 이게 선이다, 나쁘다라고 한 판단은 너무나 주관적인 건데 그 주관적인 것을 점수화시키면 기계는 그 점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게도 선의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편견과 오류가 인공지능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초기의 인공지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랑우탄 사진을 찍고 우랑우탄을 인식하라고 했더니 우랑우탄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흑인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불쾌한 표현입니다. 또
흑인과 백인을 놓고 뭐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을 놓고 대학을 나온 사람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을 놓고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을 놓고 누가 범죄자일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누가 재범률이 높을 것이냐.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가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재범을 저지를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흑인이 죄를 또 짓겠다고 답변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도대체 편견을 가질 리가 없는데 수학적, 통계적 기반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범죄자 중에 흑인만을 9명을 놓고 백인을 1명을 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9명의 흑인이 범죄자니까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흑인만 보면은 얘가 재범을 하고 범죄자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어떤 오염되거나 편견에 가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냥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잡아주세요. 뭐 또는 이렇게 볼펜을 잡아주세요 하고 하는 아주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기능적인 것들을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서 사건들을 다 읽어보고 사건의 글들을 판단했더니 얘는 구형을 인공지능 검사로서 3년, 판사로서 벌금 2천만 원을 기존 판례에 근거해서 내릴만 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했을 때는 그런 오류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동안 내렸던 그 판단과 근거 그거를 다 학습한 기계가 우리가 흔히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 결과로 보여줬을 때의 공포 이것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겠네요. 예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 속에서 지금 AI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게임을 진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해킹에 대응한 보안 문제 이것도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백신은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방어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보안이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보안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AI가 탑재되는데 그게 보안이 뚫린다. 이거는 막아야 되니까 일반 컴퓨터 보안이랑은 좀 더 차원을 다르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보안의 무결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보안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사건처럼. 그래서 RLHF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좀 길고 어려운데요? 별게 아니고요. 인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강화 학습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가능한 AI처럼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챗 GPT가 인공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을 해서 사람이 그 과정, 어떤 과정 한 단계마다 과정마다 그 RLHF 기법을 이용해서 피드백 받는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이제 삼성과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비메모리 분야,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큰 GPU 파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엔비디아가 네모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어요. 네. 이게 솔루션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챗GPT한테 어떤 거를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좀 약간 정신이 그때 좀 혼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헛소리를 했어요. 네.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한 말이니까 믿고 막 확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모 가드레일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드나 다른 GPT한테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그 GPT에서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컨드 오피니언 다른 사람의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반영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절차적 방법,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오류, 인공지능의 환각의 문제, 편견의 문제, 사회적 파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생들과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파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해 거짓에서 제페토는 아들 피노키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을 조심하고 내게는 언제나 착한 아이로 있어다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당부이자 창조주인 인간이 AI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강장묵 교수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 wary of dangerous people. And always be a good boy to me.